투고를 하실 때 3종 세트가 필요해요. 소리나는 카메라로 찍으시면 직원이 달려옵니다. 아, 이거 꿀팁인데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러미 책방의 러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책쓰기 과정을 시리즈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어떠신가요?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책쓰기 과정은 제가 지금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벌써 3번째 단계 왔습니다. 근데 이 3번째 단계는요, 사실은 1번, 2번, 3번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, 예를 들면 기획, 집필, 출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1번과 3번 사이,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집필 전에 투고하는 방법이 있고요. 집필 후에 투고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집필 전에 투고를 한번 했고요. 집필 후에 투고를 한 번 더 한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투고는요, 사실은 우리 책을 보면 평소에 책 볼 때는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 책 뒤에 보면 그 출판사들의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저희 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출판사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어요. 제 책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라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를 투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나의 원고를 투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5만 개가 있습니다. 그 5만 개의 출판사 중에 내가 선택한 출판사에게 투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제 투고를 완성을 한 후에 그 집필 후에 투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중간에 쓰다가 멈췄어요. 남편이 사실은 제가 책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기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제 책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제가 멈춰있는 그 순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집필을 시작해서 이제 초고를 완성하는 중간에 남편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라고 했던 게 있어요. 뭐였냐면 내가 초고를 쓰는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말 궁금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겠지만 절대로 내 노트북을 열지 말아줘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비밀번호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봐요. 근데 이제 남편이 그 부분은 지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는 이제 냉장고에 진행 상황만 체크를 했었어요. 35꼭지를 써야 했었잖아요, 제 머릿속에. 그래서 한 꼭지, 두 꼭지, 세 꼭지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만 썼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냉장고에 그 진도표가 안 나가는 걸 보고 남편이 이제 감이 온 거죠. 하루, 이틀, 3일, 한 일주일은 그냥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남편이 제가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제 안의 두려움이었고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저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 거 원고를 약속을 깨고 몰래 빼낸 거죠. 그래서 이제 제 거 초고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3꼭지 정도 꺼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20개 정도 출판사에 투고를 했더라고요. 투고를 했을 때 제 연락처를 적어놨던 거죠. 이제 그날따라 아침에 이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사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전화, 스팸 전화 같아가지고 아는 번호 아니면 잘 안 받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받고 싶은 거예요, 그 전화가.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. 그 전화를 받았죠. 전화를 받았는데 뭐 땡땡 출판사라고 얘기하는데 네? 이랬어요, 제가. 알 리가 없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보내주신 원고를 잘 봤다는데 나는 원고를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.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제가 조금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. 이제 그러고 이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고해성사를 한 거죠. 이제 그때 투고했을 때 출판사 한 군데서 연락이 왔었어요.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쓰면 내주겠네. 한
수는 있네. 이게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다음을 써내려 나갈 수 있더라고요. 집필 전에 투고를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더라고요. 집필 전에 투고했을 경우는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. 뭔가 확실한 계약을 한 후에 내가 초고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의심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초보 작가의 경우는 출간 계획서나 뭐 어떤 저자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화려하지 않으면 좋은 출판사랑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내가 글을 씀에 있어서 내 원고에 자신이 있다. 나는 잘 쓸 수 있다. 그런데 내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집필 후에 투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전 똑같이 투고를 했지만 사실 첫 번째 투고했을 때보다 초고 완성 후에 투고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러브콜을 받았거든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고 집필 후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내가 원고를 다 완성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했을 때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내가 원고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쓰는 이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초고 완성 전에 투고하는 것도 권해드려요. 내가 어떤 목차를 완성했고 뭐 이런 계획서를 완성해서 내가 계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글을 쓰겠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사실은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심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. 근데 내가 한번 집필을 완성하기 전에 초고 완성 전에 만약에 투고를 진행하게 되면 확인을 받는 용도 된다라고 한 군데라도 연락이 오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는 용도로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투고를 하실 때 3종 세트가 필요해요. 저자 프로필, 출간 계획서, 원고의 초고.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. 투고를 하실 때 초고 전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. 일부만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체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한 3꼭지 정도 보낸 후에 출판사에서 나머지 원고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전체 원고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저자 프로필을 쓸 때 저는 PPT 양식을 사용했고요. 특정한 틀은 없어요. 그냥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.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컨닝 되게 많이 했어요. 서점에 가가지고 책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자 프로필이 이렇게 딱 넘기면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저자 프로필 같은 경우도 쓰시는 분들마다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막 되게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은 뭐 내가 MBA 과정을 거쳐서 뭐 어디 대학을 나왔, 무슨 기관에 뭐 장으로 뭐 이런 경력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고요. 이제 나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되게 따뜻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 삶을 뭐 9년을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거든요. 쭉 보시다가 나는 이런 컨셉으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자 앞에 프로필을 저는 다 찍어왔어요. 서점에서.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쓸 방향을 조금 정했고요. 저자 프로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개인 SNS 채널이거든요. 요즘은 출판사들도 개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SNS를 다 적었어요. 저는 뭐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네이버 카페 다 적었거든요. 제가 운영하는 카페까지.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직 내가 작가로서 글쓰기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 작업으로 개인 SNS 채널을 만들고 가꿔 나가는 것도 준비해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출간 계획서 양식은요, 인터넷에 찾아보면 기본 표준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.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적으시면 되고요. 거기에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획했던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. 주제, 그 다음에 장르, 제목, 목차, 예상 독자 이런 부분들이 출간 계획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우리 기획 단계에서 했잖아요. 그거를 잘 풀어서
적어내시면 되고요.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의 힌트는 이거 꿀팁인데 어디에도 없는 꿀팁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부분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이 있잖아요. 네, 여기 띠지가 있어요. 책 보면 이 띠지에서 힌트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. 그러니까 이 띠지 보면 타겟 독자나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, 제목과는 또 다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띠지를 활용해서 다 찍어와가지고 이 띠지를 재구성해서 기획서를 만드는데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. 그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출판사에 투고를 하려면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. 출판사 리스트. 그래서 출판사 리스트를 쫙 뽑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서점으로 달려갔어요. 근데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 리스트업을 하려고 봤더니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가판대에 있는 그 펼쳐져 있는 책들을 봤어요. 출판사 리스트 보시면 여기 이제 출판사 마지막에 인쇄 상황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책도 있고요. 맨 뒤에 있는 책도 있거든요. 보면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 몇 세 인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출판사 이메일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. 그 출판사의 이메일 주소를 찍어가지고 오는 거죠. 이메일 주소를 찍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소리 나는 카메라로 찍으시면 직원이 달려옵니다. 제가 소리 나는 카메라로 찍었다가 2번 쫓겨났거든요.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꿀팁을 드리자면 이거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제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 새 책이니까 이게 자꾸 말려요. 이렇게 닫히는데 뒷부분에 있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게 손이 이렇게 잡아서 막 찍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꼭 2인 1조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명은 펼치고 한 명 얼른 찍고 한 명 펼치고 얼른 찍고 이렇게 하는데 서점에 갔더니 되게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. 처음에 가판대에 있는 걸 막 찍었는데 가판대에 있는 걸 찍었더니 이 출판사를 찍고 또 찍고 이게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. 내가 몇 개를 찍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실컷 다 찍고 또 없나 하고 뒤를 딱 봤는데 뒤에 그 책장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더라고요. 서점은요, 출판사 이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. 뭐야! 가판대에 있는 거 나 뻘짓했어! 이러면서 다시 찍기 시작했죠. 네. 근데 이제 출판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육아서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분야가 육아라고 생각을 해서 육아 파트에 가서 찍었거든요. 근데 이제 봤더니 이제 좋은 건 그거였어요. 육아 파트에서 처음에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은 사실 출판사 이름을 잘 기억 못했거든요. 기껏해야 뭐 제가 문학책을 되게 많이 봐서 문학동네, 뭐 위즈덤 하우스 뭐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고를 하려고 보니까 출판사가 진짜 많은 거예요. 근데 이 출판사가 유명한 출판사인지 아닌지 도대체 모르겠잖아요. 근데 제가 서점 가서 깨달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분야의 이 어떤 출판사의 책이 5, 6권밖에 되게 많은 게 있는 거예요. 이 출판사는 되게 책을 많이 내는구나. 좀 유명한 출판사인가 봐.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투고하고 연락 올 때를 대비해서 어떤 출판사가 좋은 출판사인지 저는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출판사 이름을 적고요. 몇 권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지 개수를 적었어요. 그게 조금 제 나름대로 출판사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서 출판사 리스트업 쫙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. 실제로 리스트업을 원래 있는 거를 받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출판사 리스트를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 작가라면 한 번쯤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서 출판사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꼭 있다는 생각이에요. 왜냐면 일단 초보 작가의 경우 출판사들의 성향을 잘 모를 뿐더러 이제 출판사별로 어떤 느낌이나 컨셉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책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출판사가 좀 익숙해지는 이런 출판사가 있어 이런 이름들이 익숙해지는 장점 하나. 두 번째는 내가 내고 싶은 책의 분야의 어떤 느낌, 일러스트,
어떤 분위기? 이런 거랑 나랑 맞는 출판사가 어딘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면서 리스트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이 출판사에서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을 담아 우주에 기운을 보낼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투고를 하고 나면 기다리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깨알 팁을 드리자면 이제 출판사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통의 투고 메일들이 오게 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출판사별로 검토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. 저는 내가 조금 대형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출판사를 먼저 투고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연락이 안 오네? 그러면 그 다음 출판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고하시는 걸 좀 권해요. 왜냐면 처음에 연락 오면 투고 작가는 처음에 되게 감사하고 되게 감동이고 이거 빨리 계약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. 거절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내가 만약에 다시 출판을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아서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꿀팁을 팍팍 드립니다. 네. 벌써 투고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투고에서는 기억하실 건 딱 세 가지예요. 저자 프로필, 출간 계획서, 원고의 초고 이걸 가지고 투고를 집필 전에 할 것인가, 집필 후에 할 것인가만 결정하셔서 투고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. 투고에 대한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로미 책방의 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